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시리즈 1 영문법 기초의 속사정 그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번째 강의는 동사와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와 목적어는 문장 속에서 사용된 타동사와 목적어라고 하는 그 쌍에 대한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타동사 관련 문형인 3, 4, 5 형식의 그 원리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릿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단순한 문장을 하나 말을 하고자 한다면 영어에 있어서는 그 문장에 들어갈 그리고 문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세 개의 개념 덩어리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마침표를 찍고 나중에 실제로 문장을 쓸 때는 그 마침표를 진짜로 찍어주어야 문어체에서 글쓰기에 있어서 하나의 문장, 또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개의 개념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실제로 머릿속에서 이제 실제로 쓰기 전에는 이제 실제로 머릿속에서 세 개의 이렇게 명사, 동사, 명사 요 세 개의 덩어리로 만든 뒤에 첫 번째 자리에 놓을 명사를 또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 연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뇌 속에서. 그러니까 이 초급 영어와 영어 문법을 배울 때는 이거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개념 내용을 세 개의 개념으로 만든 뒤에 그 중에 이 세 개의 개념 중에 무엇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인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명사로 먼저 만들어서 첫째 자리에 놓는 것이고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서술부라고 해서 그 서술부에 그 무엇이다, 어떻다, 뭘 만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표현할 때에 우리말의 그 서술형 어미, 마지막 문장 뭐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것을 두 번째 자리에 놓으면서 이 단어를 동사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 변화를 해주니까 동사고 그 동사와 그 뒤에 세 번째 자리에 오는 명사, 그것도 이제 명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서술부를 만드니까 크게는 주제부와 서술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술부가 그 서술하고자 하는 저 맨 앞에 있는 핵심 개념인 명사를 우리는 문법적으로 흔히 주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어라고 결국은 우리가 쉽게 이해는 해도 좋지만 그 원래 이 서브젝트라고 영어로 얘기할 때는 저희 주제입니다. 이 문장을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한 개념, 나아가서는 중심적인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이게 서브젝트, 그리고 그걸 우리는 그냥 간단히 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 단어, 주제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주제어는 어떠하다라고 서술을 해서 그 내용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뒤에 서술부고, 이 서술부 이 부분이 우리가 영어의 오문형의 패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은 주제부와 서술부 그리고 마침표 이렇게 세 요소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원칙과 함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 쓰는 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원칙을 좀 자꾸 반복이 되는 어떤 느낌이 있지만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제부를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 문장을 배울 때는 이 주제부에 오는 단어가 인칭대명사일 경우처럼 I, you, 뭐 he, they, we 뭐 이렇게
인칭 대명사처럼 마치 한 단어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문장이 복잡해지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복잡해지면 여러 개의 단어가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단어들이 결합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문장이 될 수 있고 2개의, 3개의 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몇 개가 되든지 하나의 중심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쿨 그래머는 단순하게 오문형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이 오문형은 개념이고, 실제로는 그 오문형의 개념 원리에 맞추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어떤 개념을 여러 개의 단어를 동원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의 개념 덩어리, 명사 개념 덩어리로 만들어주고 술부를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해서 짜놓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형식이라고 했을 때 단어가 3개가 들어간다. 이건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단어 20개를 가지고 이형식을 만들고 30개를 가지고 이형식을 만들고 일테면은 그렇게 여러 개의 단어를 자유자재로 결합해서 붙이고 해서 덩어리를 만드는 기술을 터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초형 문법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명사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명사는 서브젝트, 주제 혹은 주어이니까 얘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동사 바로 앞에 둔다. 좀 전에 보았을 때는, 그리고 지금 이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것처럼 주제부, 서술부, 마침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조건 문장 맨 앞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권력을 제시하는 것이고, 실제 책 같은 데서 사용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 앞에서부터 쭈르륵 나와서 눈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주어, 주제 단어, 주제어를 혹은 주제부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동사부터 찾는 것이고,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바로 서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고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문장을 파악하고 배우는 데에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편의상 그 서브젝트 혹은 주제부를 그냥 주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서술부, 주어 뒤에 즉 이 주어는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식의 말을 만들 때 그것을 오문형 패턴에 맞추어야 된다. 그리고 그 패턴을 이끄는 서술부의 맨 첫째에 나오는 단어를 동사라고 하는데, 그건 왜 동사라고 하느냐? 동사 변화를 하기 때문에 동사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란 움직일 동자 이걸 놓고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서 무엇을, 주어가 무엇을 하다,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편의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법상에서 동사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100% 최대한 충분하게 표현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다가 아닐 수 있어요. 뭐 이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시키다 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동사 변화를 하는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동사 변화. 자, 주의사항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바로 이 비동사입니다. 사람들이 비동사에 대해서 그 다양성을 굉장히 오해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편협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자, 자동사의 대표인 것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사를 우리가 비동사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 배울 때에 비동사에 대해서 뭐 이다,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 2가지 정도
혹은 거기다가 몇 가지 더 붙인 그 외운 것을 기계적으로 고집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동사의 대표로 have, do, make을 가지고 배우는데 have를, do를, make을 타동사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확히 맞는 것이고 타동사를 이런 동사를 통해 배운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외운 것, 즉 have는 가지고 있다. do는 무엇을 하다. make은 무엇을 만들다. 요 정도 혹은 여기에다가 한 두어 가지 더 덧붙인 것으로 고집하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획일적으로 집어넣으면 영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기계적으로 고집하면 안 되고, 자, 비동사는 그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있다라고 사용될 수도 있고 아무 뜻 없이 사용될 수도 있다. 또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게 쓰지 아니할 때가 더 많다. do는 무엇을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훨씬 더 많다. make은 무엇을 만들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훨씬 더 많고, 또 무엇을 만들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물건을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만들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만들다. 즉 목적어를 다른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시킨다. 그러니까 심부름을 시킨다. 뭐 이런 뜻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make의 그 만들다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하다. 이런 뜻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머리를 유연하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장을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에, 자, 이 문장을 세 개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세 개의 개념 덩어리로 나누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좀 논리적 단계를 건너뛰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여기에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 두 번째 책이라고 하는 개념, 또 있다라고 하는 개념, 여기에 책이 있다. 이게 이제 한글이죠. 그러면 그 한글에 맞춰서 설명하자 보면 여기에라는 이 말을 일단 명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This place. 이걸 부사로 하면 앞에 전치사 붙여서 in this place. 그러니까 이 명사로 만들고 부사로 만들 때에는 여기에라는 말을, 이 개념을 나는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여기라는 명사를 가지고, 이 장소라는 명사를 가지고 이 여기에 책이 있다라는 말을 나는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 여기에라는 이 개념이 들어갈 자리가 이 패턴에서는 명사, 요 자리가 명사다 그러면 명사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가 here라고 하는 부사니까 어떤 식의 문장을 써도 here를 써야 된다.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패턴에서 이 개념이 들어갈 자리가 딱 보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명사 자리다. 그러면 과감하게 here를 버리고 전치사 in을 띄워버리고 this place를 써야 되는 겁니다. 또 책이라고 할 때 이 우리말은 단수복수가 애매합니다. 상황을 보고 책이라고 쓰면 이 상황에서는 단수면 단수가 되는 거고 복수면 복수가 되는 겁니다. 물론 말하는 사람은 한 권인지 두 권인지 몇 권인지를 알고 있고 이것을 권수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복수로만 얘기하겠다. 말하는 사람은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놓고 한 권이면 a book, 혹은 복수로 표현하겠다 하면 books라고 하는 개념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단어가 딱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이거, 여기에 있다, 여기에 책이 있다 할 때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게 존재 표시인데 이거를 내가 동사로 만들어서, 그렇다면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 동사를 만들겠다. 그러면
어떤 동사를, 즉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동사를 머릿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비동사를 쓸 거냐, there 비동사를 쓸 거냐, 이렇게 이 구문으로 쓸 거냐, have 동사를 쓸 거냐 할 때, 이 have 동사 있다 없다 할 때의 이 have는 있다 없다의 have입니다.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은 흔히 하는 말로 10번, 20번 중에 이 have가 10번, 20번 출연하면 그 중에 한두 번만 말이 안 되니까 가지고 있다밖에는 말이 안 될 경우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한글에서 쓰는 번역해서 쓰는 경우가 있지, 거의 대부분의 이 have는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렇지 아니한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책이 있다라고 내가 이 문장을 쓸 때 나는 have 동사를 쓰겠다. 그럼 have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have 동사가 어디에? 두 번째 자리에 넣어야 되고, 아니면 derby 구문으로 쓰겠다 할 때 두 번째 자리에 비동사에 있죠. 지금은 이제 동사 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문장에 들어갈 때는 저 be는 반드시 동사 변화를 해야 됩니다. 앞에 비동사 일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패턴의 글들이 쭉 나오는 거죠. Above is here. 이건 일형식으로 쓴 겁니다. 그때 비동사, 이것은 일형식 있다 없다에 비동사고 뒤에 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이 할 때 명사는 book. 그래서 이 패턴 일형식은 명사, 비동사, 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는 영어에서 어디에라는 장소는 부사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ere 혹은 in this place 이렇게 구를 만들어서 이게 붙입니다. 근데 derby 구문으로 쓰게 되면 there is a book here. 여기서 앞에 이 there 우리가 흔히 그냥 there 해버리는데 이 허사로 사용될 때는 발음이 there 이렇게 정관사 더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There is a book here. 그래서 저 here가 부사고 이 there는 부사가 아닙니다. there. 이 구문으로 쓸 거냐 이렇게 정해서 단수일 경우, 복수일 경우에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have로 쓸 경우에 I have a book, we have a book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물론 복수이면 북수. 그러면 여기에서 I have, we have 할 때 이 have는 있다 없다의 have이고 이 I와 we는 대개의 경우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뜻없이 쓰는 I고 뜻없이 쓰는 we입니다. 단수 나 그리고 나를 포함한 복수 we라는 개념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있는 거냐 할 때는 앞뒤 문맥에서 그 저자의 의도와 맥락에서 I나 we가 뜻이 있는 거다. 일부러 쓰는 거다. 이런 것이 암시될 때에만 뜻이 있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 I와 we는 아무 뜻이 없이 위에 above is here하고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have가 얼마나 특수한 것인지. I have a walk 할 때 만일에 have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이해한 사람은 그러면 a walk 산보를 이게 원래는 걷는 거죠. 그게 번역에 마땅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산보, 산책 이렇게 한글 단어를 가져다가 붙여서 나는 산보한다, 산책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실제 이 have는 뒤에 walk일 때 이 walk은 동작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추상명사의 일종인 동작명사고 이 앞에 있는 어는 하나의라는 것보다는 횟수를 암시하는 거고 여기서는 뜻이 없습니다. 뜻이 없어요. 굳이 뜻을 찾는다면 이 walk이라고 하는 동작명사를 몇 번 했느냐 할 때 그냥 한 번? 그러나 한 번은 여기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walk이 횟수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단수 형태로 썼으니까 무조건 뜻없는 어를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 어도 발음이 약발음입니다. I have a walk.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I walk 이라고 하는
그 주어와 동사 I walk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have는 추상명사의 일종인 동작 명사를 목적으로 받아서 그 내용을 하다라고 하는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walk의 내용을 하다. 그래서 명사 문장으로 표현한 거고 동사 문장으로 표현하면 I walk 이렇게 돼버리죠. I have money. 이 경우도 나는 돈을 가지고 있다. 이 have를 그렇게 외워가지고 적용을 시켜버리는데 이건 원래 이것도 돈이 있어. 나 돈이 있어. 나 돈이 있어. 이 정도의 말입니다. 있다 없다죠. 그럼 밑에 보면 I have money with me 라고 할 때 여기서 with me 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보통 이제 이게 굳이 이게 고지고대로 번역하면 나와 함께 돈을 가지고 있다. 나와 함께 돈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with의 개념은 지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 지금 돈 있어 이거예요. 나 지금 돈 있어. have가 현재 시제지 않습니까? 나 지금 돈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 바로 위에 있는 I have money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나 돈이 있는데 즉 부자인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I have money는 이 문맥에서 받쳐주지 않는 한 그냥 난 부자야 라는 정도의 표현입니다. 나 돈이 있어. 근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나는 가난한데 적어도 지금만큼은 돈이 있어.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게 I have money with me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have를 놓고 보면 있다 없다인데 있다 없다만 가지고 그럼 그게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인지를 분명히 할 때는 with me를 붙이는 걸 놓고 보면 have는 그냥 단순히 있다 없다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실제 영어의 그 실제 운영과는 조금 꼬이게 돼버린 셈이죠. 자,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저 밑에 있는 자를 놓고 보십시오. 영어 본문의 길이가 9.5cm입니다. 그럼 우리 영어를 맨 처음 배울 때 세 단어 정도로 짧게 배우는 이유는 아무리 영어를 잘 못해도 조금만 신경 쓰면 세 단어 정도는 눈을 그 문장을 따라서 이 쓰여져 있는 문장을 따라서 눈을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딱 중간 어디쯤에 딱 볼 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대 길이가 이 정도에서 9.5 정도에서 11cm 정도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도 영어도 그건 거의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판형을 바꾸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그 줄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영어 문장의 디자인을 편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A week has 168 hours 할 때 요거 삼형식이죠. 명사, 동사, 목적어 이렇게만 딱 보면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길게 해놓을 때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느냐. 그리고 그래서 이 맨 위에서부터 보면 여기서 대충 이쯤에 눈동자를 대충 그냥 놓고 이게 문장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뭔가를 쭉 훑을 때 이렇게 시선을 내리면 이게 쭉 훑어지는 것. 이게 영어가 이게 문어체가 그 제대로 그 눈에 익은 경우에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when으로부터 시작됐을 때 이게 이렇게 when it comes to activities other than the course stated 이렇게 이렇게 시선을 따라서 이렇게 읽어 가다가 가면서 봐 이게 주어가 여기가 주어 동사니까 가서 봐 이렇게 번역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지금 영어 숙달이 안 된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이 지금 17살, 18살 요 무렵에 그 미국에서 영어를 익히고 배운 고등학생이 졸업해서 지금 대학에 들어갈 때에 이 정도는 그냥 눈동자를 안 움직이고 쓱 내려다보면 뭔 얘기인지가 쫙 눈에 들어오는 그 정도라고 가정하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형 자체를 놓고 보면은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ctivities other than the courses 이렇게 얘기할 때 가서 봐 활동들 뭐뭐 이외의 과정 학습 그들이 받아들이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영어가 조금 곤란해지는 거죠. 물론 익숙하지 않았을 때 혹은 한국인 중에서는 상당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좀 떠듬떠듬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숙달이 잘 되면 그냥 이렇게 쭉 훑으면서 activities other than the courses they take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outside of class activity 이게 지금 같은 거구나. 같은 단어구나. 그러면 이게 extra curricular 이렇게 한순간으로 쭉 봐서 이게 파악이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출발점이 세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한글 책입니다. 그 정도 폭 가지고 있는 건데 앞에서 본 영어 문장하고 지금 이 경우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 용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띌 겁니다. 물론 사실 하나하나 보면 이게 전문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 한글 책은 여러분이 한글이 익숙하고 또 이런 식의 내용의 책을 조금 보았으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든지 중간에서 쭉 훑으면서 이게 뭔 내용인지가 크게 꺼리낌 없이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딱 대충 이게 뭔 내용이구나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게 한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전문 분야 중세 봉건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번역사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선지식이 없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될 경우 이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눈에서 이렇게 탁 튀어나가 버리는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근데 좀 읽어보면 익숙해지면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도대체 뭔 내용이 하면서 쭈르륵 훑어가면서 이 책은 어떤 거구나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는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익숙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머릿속으로 분석하면서 단어를 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에도 익숙하고 손으로도 익숙하고 귀로도 익숙하고 혀로도 익숙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제 타동사라고 하는 그 동사가 도대체 그 개념이 뭐냐 할 때 타동사란 바로 뒤에 있는 명사와 결합하여 한 덩어리를 구성하되 그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목적어 노릇을 하는 경우에 이 타동사와 목적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즉 목적어 없는 타동사가 없고 타동사 없는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앞에 있는 동사는 타동사고 이건 타동사라고 할 때는 그 뒤에 있는 그 명사가 목적어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어떤 명사가 쓰여져 있는데 이 명사가 동사 뒷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동사와 이 명사의 관계를 따져보니까 그 동사의 목적어 노릇을 한다 라고 하는 분석이 된 뒤에 그것이 확실한 뒤에 그것을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단어 뜻만 알아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서 주어는 은는이가고 목적어는 을를이니까 을를 주어가 무엇을 한다라고 번역이 되는 경우 그거를 타동사 목적어 해서 삼형식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몇 형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문장을 딱 볼 때 모르는 겁니다. 동사가 있고 그 뒤에 명사가 있을 때 그것이 make이든 do든 have든 가장 대표적인 타동사
라고 하고 그 뒤에 명사가 오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목적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먼저 논리적으로 그 그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를 규정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사가 그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그 바로 앞에 있는 동사의 행위의 대상일 때, 그리고 행위의 결과일 때, 행위의 내용일 때, 그러니까 대상, 결과, 내용 세 가지에 해당이 될 때에만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고급 문법에서 이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거 꼭 이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초 문법을 배울 때는 그냥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앞에 있는 동사가 어떤 행위를 한 그 행위의 대상, 행위의 결과, 행위의 내용 이 세 가지일 때를 목적어라고 한다. 이 세 가지가 아니면 목적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문을 하나 봅시다. I make a doll. 이 두 번째 자리에 온 게 이게 동사입니다. 처음 이렇게 기초 문법을 배울 때는 아주 이렇게 최대한 단순한 문장을 쓰기 때문에 고민 없이 그냥 make 동사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첫 번째 주체, subject. 그 주체가 두 번째 이런 동작을 하는데 그 뒤에 이런 명사가 있어.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 동작의 결과야. 그러니까 이 동작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죠. 근데 그 결과가 doll, 인형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인형을 만든다. 그랬을 때 요 make을 타동사라고 하고 doll을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make 뒤에 두 개의 명사가 왔습니다. 허가 인칭대명사, 목적격 혹은 역격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명사라는 거예요. 인칭대명사 할 때 인칭보다도 명사가 중요한 거예요. 명사 두 개가 왔습니다. 이 make하고 저 뒤에 있는 doll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make의 동작을 한 결과를 가리키는 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목적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허라고 하는 이 명사는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느냐 할 때 내가 이 목적어인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인형을 허에게 준다. 즉 make 속에 뭔 개념이 또 이게 들어가 버렸냐면 give의 개념이 들어가 버렸어요. 만들어서 준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국은 이 두 개의 명사가 make에 대해서 허는 대상이 되고 doll은 결과가 돼 버려요. 이걸 사형식이라고 두 개의 목적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 이게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형을 표시해 놓았는데 이게 사형식인 겁니다. 사형식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해서 그 결과에 이익을 주는 대상을 동사 바로 뒤에 써 있게 되는 거예요. 동사 바로 뒤에 씁니다. 이 make을 인터넷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아주 간편하게 찾아보면 이제 이렇게 make을 쓰고 그 뜻을 씁니다. 근데 여기 어디를 봐도 이 make을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 뒤에 명사가 오면 어떤 명사들이 오는지, 뒤에 어떤 단어가 오면 그 단어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해서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전은 아주 좋지 않은 사전입니다. 영어의 기초를 그리고 실력을 쌓을 때는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전의 그 본문에 보면 그냥 이렇게 예시만 하고 그렇죠? 뜻만 그냥 쭉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건 뭐 하라는 얘기냐면 외우라는 얘기죠.
근데 영어는 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분석과 이해와 연습입니다. 근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아는 게 기초의 핵심입니다. 이건 이제 한컴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항목에 타동사의 첫 번째 항목.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써놨느냐면 본문에서 make을 타동사로 썼느냐? 그러면 타동사 항목을 봐야 되는 거고, 자동사로 썼으면 자동사 항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르면 이제 타동사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그 동사와 그 뒤에 있는 명사 사이의 관계가 그 동작의 대상, 결과, 내용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면 여기 찾아보고, 여기에 보면 실제로 사용된 패턴이 이 1번 패턴이 이렇게 될 때에는 이런 뜻이다가 됩니다. 첫 번째 예문이 God made man. 지금 내가 읽은 본문이 요 패턴으로 사용됐느냐? 그러면 God made man,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첫 번째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요 예문 I made him a new suit, 이렇게 보면 동사 뒤에 him, 명사가 왔고 a new suit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또 하나 왔습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두 개가 왔죠. 그러면서 make 동작의 결과고 그 동작의 대상이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대상입니다. 두 개가 이런 관계가 왔다. 이게 두 번째 패턴, 목적어. 그럴 때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패턴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I'm not made that way. 호호. 이거 몇 형식입니까? 이거 3형식입니다. 그거를 수동태로 하겠고 내용상 피동태로 한다면 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 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 난 이런 인간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that way는 마치 그 지시 형용사 that과 명사 way를 쓰여졌지만 이렇게 지시 형용사 this, that, such 이런 것이 사용이 될 때에는 이 앞에 일반 전치사는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in that way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make 동사를 놓고 보면 3형식. 지금 번역은 2형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이제 맞추어서 이렇게 보도록 자기 눈을 훈련시키고 두뇌에서 분석하는 속도를 그 연습에 의해서 점점 빠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메이크의 자동사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사도 지금 벌써 여기에 보이는 것만 해도 6가지 패턴과 의미가 이렇게 다 보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메이크이 3형식의 대표적인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얼마든지 2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메이크를 그냥 무엇을 만들다라고 외워버린 분들은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좀 헤맬 겁니다. Nails are making, 만들고 있는 중이다. 뭘? 목적어 없네. 근데 영어가 하나의 문장이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문장을 썼다고 가정한다면 목적어 없는 문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적어 없는 타동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이크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타동사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자동사로 해석을 해야 돼. 왜?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것은 되다 혹은 이렇게 보면 만들어지다. 마치 피동태, 수동태처럼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다. 그러니까 못은 are making, 만들고 있어. nails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이렇게 못은 만들어진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뭐가 된다. 뭐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보면 행동하다, 듣다, 효력이 있다. make for, make against, make with 이런 식으로 전치사들이 붙을 때, 즉 부사가 붙을 때 이런 뜻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ake이 만들다가 아니라 되다일지, 만들어지다일지, 어디로 나간다일지, 뭐를 막 시작하고 있다, 시작하려 한다일지, 행동하다일지, 듣다 효력이 있다일지 너무나 이게 뜻들이 다릅니다.
이 중에 어떤 뜻으로 썼는지를 알려면 실제 문장에서 어떤 패턴으로 썼는지를 확인하는 눈이 없이는 사전 가지고도 헤매다가 말고 그냥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뜻 하나 딱 붙잡아가지고 툭 던져서 그래놓고는 번역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십상이죠.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또 기부를 하나 봅시다. I give a dollar. 인형을 준다. 밑에도 I give her dollar. 아까 make하고 이게 단어만 바뀌었지. 그래서 그 give와 make의 뜻의 차이만 이렇게 나타나지. 이게 3형식, 4형식 이 패턴 쓰는 것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번엔 다시 이제 한컴 사전에서 기부를 한번 봅시다. 여기 20번 한컴 사전에 20번 항목에 보면 여기 예문 They gave a show. give a show가 지금 뭐냐면 자선 쇼를 열었다 하죠. give가 주다의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밑에 give a dinner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만찬을 준다? 그게 이거와 비슷한 한글의 어떤 내용을 생각하고 만찬을 베푼다? 뭐 이렇게 두들겨 맞추시는 것은 윤문에 해당이 되지 기부 용법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 요 세 번째 예문도 gave him a farewell banquet. 그러니까 farewell 안녕. 그러니까 송별회를 그에게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다? 이게 기부가 주다가 아니라 제공하다, 열다, 개최하다의 뜻인데 이제 왜 그러느냐를 보면 지금 이 A나 B나 뭐냐면 기부의 목적어로 직접 목적어 show, dinner, banquet 이렇게 추상명사가 왔을 때 추상명사 중에서도 그것도 보면 동작명사죠. 그 추상명사를 목적으로 받을 때는 그 내용을 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번 A, B는 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다의 기부입니다. 아까 하다의 make이 있었듯이 하다의 have가 있었듯이 하다의 기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lay, 연극도 연극을 하는 거죠. 동작명사입니다. 플레이 동사도 있고 근데 그 플레이라는 명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ive or play 할 때 그 내용을 하다, 상연하다. 이게 이제 삼형식의 아주 특수한 용법. 그러니까 삼형식에서 사형식이 나왔다고 한다면 사형식도 마찬가지로 특수 용법이 되는 거고 하다의 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dig을 한번 봅시다. dig은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습니다. dig. 그러면 이게 dig well 할 때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왔으니까 이게 삼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하면 그냥 우리가 무작정 공부를 할 때 well 목적어가 왔네 삼형식.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이게 왜 목적어냐 이거예요. dig가 파다라는 동작이에요. 기본적으로 파다, 파헤치다. 그러면 지금 이 실제 문장에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번역도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웃기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다 그러면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든 겁니까? 그러면 이건 well은 이 동작의 결과가 되죠. 그러면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판 거?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파요? 그러면 뭐 동작의 대상이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은 거의 불가능해요.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외우면 또 안 되는 게 정말로 a grave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봐요. 예를 들어 이 open은 빼버리고요. dig a grav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땅을 파서 결과적으로 grave, 무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이 동작의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걸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dig a well 이렇게 이 well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타동사와 목적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이 grave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a grave를
팠어요. 그러면 그 안에 관이 있고 그럼 관이 이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꺼내가지고 다 드러내거나 없애버릴 수가 있죠. 지금 이 예문이 grave open 같은 경우도 왜 오픈을 붙였냐면 이미 있는 무덤을 파헤쳐서 드러내 버린다라고 하는 이 뜻을 명백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dig a grave 이 두 번째 경우는 dig 동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무덤을 땅을 파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dig a grave는 결과이니까 그 목적어고 이거는 이 경우엔 대상이니까 또 목적어입니다. 근데 뜻은 완전히 다르죠. 없는 무덤을 만드는 거하고 있는 무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 세 번째 예문 같은 경우에는 dig a field 할 때 이거는 결과잖아요. 땅을 파서 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부사 of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땅을 파서 뒤집어서 밭을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말로는 밭을 일구다. 파서 일구다. 밭을 일구다. 밭을 파서 일구다. 어느 쪽으로 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미 있는 밭을 또 파서 엎어가지고 다시 농사 지을 준비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목적어고 결과가 되어도 목적어고 근데 어느 경우냐 그것은 이제 저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고 문맥에 따라 다르지만 한 가지 뜻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경우도 dig a tunnel 할 때 이것도 흙을 파서 갱을 만들어서 터널을 만드니까 터널도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동사와 그 뒤에 있는 명사가 이렇게 결과 혹은 대상 혹은 그 내용일 때 그것을 목적어라고 부르고 그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혹은 그 목적어와 결합하고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dig을 자동사를 한번 봅시다. 파다, 구멍을 파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I dig 하면 나는 판다. I dig deep 할 때 이것은 위에 보면 패턴이 전체 플러스 명사라고 되어 있죠. 그 자리에 deep이 왔으니까 이건 부사입니다. 이걸 형용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형용사는 지금 그러니까 영어에서 형용사는 단독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없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단독으로는 절대 쓰일 수 없어요. 반드시 명사를 수식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형용사라면 지금 여기 있는 명사는 앞에 있는 주어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I dig. 그러면 내가 파는데 내가 깊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형용사라고 하면 안 돼요. 이 deep은 찾아보면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 안에서는 형용사나 부사나 한 가지 품사만 가져요. 그리고 한 가지 역할만 가져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문장 속에서는 부사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deep을 부사로 보고 깊게, 깊이라고 하는 뜻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high,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high가 형용사, 높은이라는 뜻 사용되고 부사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high에다가 ly를 붙이면 high의 부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매우라고 하는 전혀 다른 뜻의 부사가 됩니다. 그것이 영어의 그 패턴상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보면 이제 구어에서는 dig 꼼꼼히 조사하다, 무엇을 탐구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 여러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뜻을 한두 개, 서너 개 외워가지고 그걸 딱 집어넣고 내가 외우고 있다, 아주 자신 있게 집어넣는다고 해서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꼬여버립니다. 한두 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영어가 아주 망가져버리고 영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만 정리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해 두실 건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여기서 practice는 실제로 쓰는 거고 그냥 우리가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습이죠. 연습을 해야 완전해진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연습을 해야 됩니까? 사전 보는 것, 그다음에 문장을 이렇게 보는 것. 그래서 명사, 동사, 명사. 그러면 이 두 번째 오는 이 동사와 뒤에 오는 명사 사이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일까? 목적어, 타동사와 목적어 관계일까? 그러면 한 덩어리. 아닐까? 자동사와 그 뒤에 명사. 그럼 자동사 뒤에 명사니까 이 형식. 그래서 명사는 이거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왜 저자는 이런 식의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를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Principle of Repetition, 반복의 원리라고 하는 인지학습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다음번에 뵙겠습니다.